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그 고소한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 증상 없이요. 통증도 없이요. 그저 조용히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제 약국 단골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대동맥이 찢어졌대요. 혈관이 찢어진 거예요. 119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73세.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산책하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던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약사님, 고지혈증약 10년째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약국을 40년 넘게 운영해온 약사입니다. 40년이에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 처방 전만 몇만 장을 받아봤는지 몰라요. 리피토, 크레스토, 지로릭 이런 약들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약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진실이에요. 약국에서는 절대 말 못하는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약 판매가 뚝 끊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제 남편도 고지혈증으로 10년째 약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스타틴 20mg씩 먹어요. 그런데 아세요? 약 먹어도 혈관 나이는 계속 늙어가더라고요. 혈관 검사 받았는데 실제 나이보다 15년 더 늙었대요. 약을 10년이나 먹었는데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약은 숫자만 낮춰줄 뿐 혈관은 살리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했어요. 밤새워서 논문도 찾아보고 외국 자료도 뒤지고 약국에 오시는 어르신들 케이스도 분석했어요. 어떤 분들은 좋아지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나빠지시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5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음식으로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음식만 드시면 약 끊을 수 있어요. 의사가 놀랄 정도로 수치가 좋아지셨어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번째 음식은요. TV에서도 의사들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에요. 왜냐고요? 이거 알려주면 약이 안 팔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보고 배운 그리고 숨겨져 왔던 진실을 전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 뜨면 손발이 저려요. 특히 손가락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 감각이 돌아와요.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그래요.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어요. 마치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처럼요. 그죠? 또 이런 거 있으세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막혀요. 예전에는 3층, 4층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한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잠깐 쉬어야 해요. 혹시 심장에 문제 있나 걱정되시죠? 머리는 또 어떠세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죠? 냉장고 앞에 가서는 내가 뭐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계세요. 아까까지 분명히 생각났는데 금방 까먹어요. 치매 오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시고요. 밤에는 또 얼마나 힘드세요. 자다가 최소한 2~3번은 깨서 화장실 가시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와요. 한참을 서 있어야 조금씩 나오고요. 그래서 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엔 온몸이 찌뿌둥해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리에 쥐 나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가 쥐어짜듯이 아파요. 비명 지를 정도로요. 일어나서 발을 주물러야 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죠.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요.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요? 바로 고지혈증 때문이에요.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관만 건강하면 이런 증상 없어요. 70대, 80대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계단 올라도 끄떡없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제 약국 단골 중에 82세인데도 등산 다니시는 분 계세요. 혈관이 건강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 생각해 보시라고요. 처음 집 지을 때는 수도관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싹 잘 나오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어요. 때가 끼고요.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와요. 수압이 약해지죠. 우리 혈관도 정확히 똑같아요. 젊을 때는 혈관이 깨끗해요. 혈액이 쫙쫙 잘 흘러요. 그런데 60 넘어가면서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해요. 콜레스테롤이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요. 중성지방도 끼고요. 이게 혈관벽에 들러붙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스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요.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동시에 혈액 속에 지방이 둥둥 떠다니니까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이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안 가요. 그게 손발 저림이에요. 뇌로도 혈액이 제대로 안 가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 근육으로도 혈액이 잘 안 가니까 밤에 쥐가 나는 거고요. 이게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 제가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고지혈증 있으신 분이 몇 %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30%? 40%? 아니에요. 67%예요. 10명 중 7명이에요. 여러분 주변 어르신 10명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7명은 이미 혈관이 막혀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남자 어르신들은 더 심각해요. 10명 중 8명이에요. 여자 어르신들은 10명 중 6명이고요. 제가 약국에서 환자분들 엑스레이 사진을 자주 봐요. 허리 아프다고 가슴 아프다고 병원 가셨다가 찍어 오시거든요. 그 사진 보면 혈관 상태가 보여요. 대동맥이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80대, 90대 어르신들만 혈관이 하얗게 보였어요. 석회화가 됐다는 거예요. 돌처럼 굳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50대, 60대 사진에서도 혈관이 하얗게 보여요. 제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됐나 싶어서요. 환자분한테 이거 심각한데요 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먹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약 10년째 먹어요. 수치는 정상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은 수치만 낮춰줘요.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이런 거 낮춰주죠. 그런데 이미 혈관벽에 쌓여있는 기름때는 안 치워져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져요. 석회화가 되는 거죠. 작년에 제 약국 단골이셨던 김영자 할머니 얘기 좀 해드릴게요. 74세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은퇴한 간호사셨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남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매일 아침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 20mg씩 드셨어요. 10년째요. 3개월마다 병원 가서 혈액 검사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수치는 늘 정상이었대요. 총 콜레스테롤 170, LDL 100, 중성지방 120. 의사 선생님이 늘 잘 관리되고 있어요 하셨대요. 할머니도 안심하셨죠. 나는 괜찮아, 약 잘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 9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아셨대요. 소화제 드시고 누워 계셨는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등까지 아프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겠더래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가셨어요. CT 찍어보니까 대동맥 박리래요. 대동맥이 찢어진 거예요. 혈관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벽이 찢어지면서 피가 그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의사가 즉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한다고 했대요. 응급수술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큰 병원 가시는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10년 넘게 약국 오셔서 약 받아가시던 분인데 늘 밝게 웃으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가시다니요. 더 가슴 아픈 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구급차 오기 전에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약도 잘 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열심히 관리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은 임시 방편이에요. 증상을 덮어두는 거예요. 진짜 치료는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떼어내야 해요. 그게 근본 치료예요. 그런데 그건 약으로는 안 돼요. 음식으로만 가능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다음 챕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지 말이에요. 메모 준비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나면 설마 그럴 리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40년간 약국 카운터에서 직접 목격한 일들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1 등급 한우 좋아하시죠? 명절 때 자식들이 사다 주는 그 비싼 고기요. 고소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동약이에요. 정말이에요. 특히 60대 넘으신 분들한테는요. 마블링이 뭔지 아세요? 고기에 하얀 기름이 얼룩덜룩 박힌 거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요. 2++1 등급. 이런 식으로요. 그 지방이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좋아하시죠? 부드럽다고 맛있다고요. 그런데 그 지방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혈관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입에서 녹는 지방은 혈관에서도 녹을 것 같죠? 아니에요. 혈관 벽에 그대로 달라붙어요. 포화지방이라는 건데요. 이게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요. 마치 사포로 혈관을 긁는 것과 똑같아요.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딱지처럼 앉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서 석회가 돼요. 돌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소도 우리 사람처럼 몸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제, 성장, 촉진제, 환경에서 들어온 중금속, 이런 것들요. 소도 이런 독소를 배출 못하면 어디에 저장하는지 아세요? 지방에 저장해요. 배출 못하는 건 일단 지방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다고 드시는 그 마블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항생제, 잔여물, 호르몬제, 찌꺼기, 납이나 순, 같은 중금속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고소하다고 부드럽다고 말이에요. 제 약국 단골 중에 이철수 할아버지 계셨어요. 69세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들이랑 한우집 가셨대요. 5년간 빠짐없이요. 늘 1+1 등급 등심으로 주문하셨대요. 200g씩요. 아들이 효자라 매번 아버지 드시라고 좋은 부위로 시키셨대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이게 효도지, 이게 진짜 고기지 하시면서요. 콜레스테롤 약도 잘 드시고 계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작년 봄에 회사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심장 CT도 찍으셨는데요. 결과 나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대요. 관상동맥이 70% 막혔다고요. 당장 스텐트 시술 받으셔야 한다고요. 늦으면 심근경색 온다고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셨대요. 나는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래요. 고기 자주 드시냐고요? 어떤 부위 드시냐고요? 할아버지가 한우 좋아해서 매주 먹는다고 했더니 의사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셨대요. 특히 마블링 많은 부위는 피하셔야 한다고요.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는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좋은 고기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효도한다고 비싼 고기 사줬는데 오히려 독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좋은 게 아니구나. 비싼 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기름기 적은 3등급 고기가 더 나은 거예요. 아니, 차라리 고기를 안 드시는 게 나아요. 자, 두 번째 폭로 갑니다.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좋아하시죠? 손주들 오면 치킨 시켜주시죠? 돈가스도 드시고 새우튀김도 드시고 튀김 만두도 드시죠? 그거 드시는 순간 여러분 혈관이 막혀요. 정말이에요. 튀긴 음식을 뭘로 튀기는지 아세요? 쇼트닝이라는 기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굳힌 거예요. 왜 굳히냐고요? 상온에서 고체로 있어야 음식점에서 편하거든요. 액체 기름은 튀김 한두 번 하면 버려야 하는데 고체로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씩 써도 돼요. 경제적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상온에서 굳는 기름이에요. 상온이 몇 도죠? 20도에서 25도 정도죠. 그런데 우리 몸속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예요. 상온에서도 굳는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더 굳어요. 혈관 벽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어서 굳어버려요. 이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으로 위장한 플라스틱이에요. 한번 혈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빠져나가요. 평생 거기 박혀 있어요. 동맥 경화가 일반 도로에 금이 가는 거라면 트랜스 지방은 도로 자체가 함몰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음식점에서 같은 기름을 계속 재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치킨 튀기고 점심에 돈가스 튀기고 저녁에 새우튀김 튀기고요. 며칠씩 같은 기름 써요. 그 기름이 검은색으로 변해요. 산화되고 산패되면서요. 그 기름에서 나오는 음식을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박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1세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손주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손주가 치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같이 치킨 드셨어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어요. 기름진 게 몸에 안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껍질은 다 벗겨내고 속살만 드셨어요. 그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2년을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119 불렀어요. 병원 가서 MRI 찍어보니까 뇌경색이었어요.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혈관이 온통 막혀 있다고 하셨대요. 특히 목 부분 경동맥이 80% 이상 막혔다고요. 도대체 뭘 드셨길래 이렇게 됐냐고 물으셨대요. 며느리가 치킨을 자주 드셨다고 했더니 의사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셨대요. 튀긴 음식이 혈관을 막는다고요. 지금 할머니는 재활치료 받고 계세요.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세요. 손주는 할머니 보고 울어요.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셨다고요. 할머니는 손주 탓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가슴이 찢어지죠. 치킨 몇 번 먹은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3번째 가장 중요한 폭로 갑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회식 문화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는 문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 경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사 되기 전 대학생 때 얘기예요. 1981년 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때 회식 문화가 정말 심했어요. MT 가면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동아리 모임하면 또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과 모임하면 또 그러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3년 다니고 나니까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그러다 21살 때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고지혈증이라고 하셨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라고요. 21살 대학생 수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중년 아저씨 수치라고요.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회식이 잦다고 했더니 의사가 당장 끊으라고 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간 30대에 심근경색 온다고 겁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벌써 혈관이 망가졌구나.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던 게 독이 됐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회식도 최대한 안 갔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경험이 제가 약사가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음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약이 될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그 독한 물질이요. 불에 타면서 고기 표면이 검게 변하잖아요. 그 검은 부분이 전부 벤조피렌 덩어리예요. 그걸 맛있다고 드시는 거예요.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죽음의 조합이죠.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되면 독소가 더 잘 흡수돼요. 고기에서 나온 벤조피렌, 포화지방, 이런 게 혈관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알코올 자체도 간을 망치고요. 간이 망가지면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돼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 기억나시죠? 대동맥 박리로 돌아가신 그분요. 제가 그분 얘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대동맥 박리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릴게요. 혈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이 내막이고 그 다음이 중막이고 제일 바깥쪽이 외막이에요. 혈관이 약해지면 고혈압을 이기지 못해요. 혈압이 쾅쾅 때릴 때마다 혈관벽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막이 찢어져요. 그 틈으로 피가 들어가요. 중막을 따라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가면서 혈관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동맥 박리예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 고통이 등으로 넘어가요. 뒤로 쓰러질 것 같다고 하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고요. 119 부르면 병원 가는 동안 절반이 돌아가세요.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쇼크가 오거든요. 병원 도착해도 응급수술 준비하는 동안 또 절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생존율이 25% 밖에 안 돼요. 4명 중 3명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못 가보셨어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을 10년이나 드셨는데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약은 수치만 낮춰줄 뿐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는 못 치우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굳어져서 혈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약도 잘 먹었는데 운동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약을 팔면서도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구나.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2+1 등급한 후 튀긴 음식, 회식 술자리.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제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 3가지를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펜 꺼내세요. 메모할 준비 되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혈관이 살아나요. 정말이에요.
제 단골분들이 직접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통들깨예요. 통들깨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오메가3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혈관 청소부예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녹여서 배출시켜요. 마치 주방 세제가 프라이팬에 기름때를 녹이듯이요.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요.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중성지방도 확 떨어뜨려줘요. 들깨 한 스푼에 오메가3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9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최고예요. 아마시도 좋지만 구하기 어렵잖아요. 통들깨는 마트 가면 바로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500g에 5,000원이면 사요.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들깨 밥이에요. 현미 2컵에 통들깨 2큰술 넣어서 밥을 지으세요. 그냥 평소대로 밥 지으시면 돼요. 통들깨를 같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밥을 먹을 때 통들깨가 씹혀요. 고소한 맛이 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통들깨가 씹히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돼요. 빨리 먹으면 목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포만감도 빨리 와요. 과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하루 한 끼만 이렇게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에요. 저녁에는 밥을 적게 드시는 게 좋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들기름은 산패가 빨라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짠 지 한 달 이내에 신선한 것만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한 달 지난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독이에요. 들기름은 어떻게 쓰냐고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스푼 넣으세요. 국 끓일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고소한 맛이 확 살아나요. 그런데 절대 볶거나 튀기지 마세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100도만 넘어가도 다 파괴돼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익히지 않은 채로 드시거나 불 끄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제 약국 단골 중에 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68세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 초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50이었어요. 의사가 약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약 먹기 싫다고 하셨대요. 음식으로 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통들깨 밥을 추천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통들깨 현미밥 드시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 3개월 드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셨는데요.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떨어졌어요. 60이나 떨어진 거예요. 약 안 먹고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뭐 하셨어요? 물으셨대요. 할머니가 통들깨 밥만 먹었다고 했더니 의사가 계속 그렇게 하시래요. 약보다 낫다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약사님 덕분에 약 안 먹고 좋아졌어요 하시면서요. 그 목소리 들을 때 제 보람을 느껴요. 자, 2번째 음식 갑니다. 바로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이런 거요. 베리가 왜 좋은지 아세요? 보라색이나 빨간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 염증을 확 잡아줘요. 혈관이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염증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더 잘 붙어요. 안토시아닌은 그 염증을 없애줘요. 동시에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켜줘요. 항산화 능력도 어마어마해요. 비타민C의 20배예요. 20배요. 혈관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혈관을 늙게 만드는 독소예요. 이게 많으면 혈관이 빨리 늙어요. 안토시아닌이 그걸 청소해 주는 거죠. 베리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냐고요? 냉동 블루베리예요. 왜 냉동이냐고요? 블루베리는 신선할 때 바로 급속 냉동해요.
그래서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돼요. 오히려 생블루베리보다 냉동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마트 가면 1kg에 10,000원이면 사요.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하루에 한 줌이면 돼요. 50g 정도요. 손바닥에 수북이 담을 수 있는 정도예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베리도 과일이니까 당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딱 50g만 드세요. 언제 먹어야 하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일 때요. 왜냐하면 공복일 때 흡수율이 3배나 높아요. 밥 먹고 나서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블루베리 한 줌 드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25g만 드세요. 그리고 혈당 체크하세요. 괜찮으면 계속 드시고 혈당이 올라가면 더 줄이시거나 이틀에 한 번씩 드세요. 절대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밤에 당이 올라가면 더 위험해요.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요. 설탕 안 들어간 거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줘요. 블루베리 50g에 플레인 요거트 100g 섞어서 드세요. 그게 황금 조합이에요.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설탕 넣으면 효과 제로예요. 세 번째 음식 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이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청국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청국장에 끈적끈적한 실 있죠? 그게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가 혈전을 녹여요. 혈전이 뭐냐고요? 혈액 안에 생기는 피떡이에요. 이게 혈관을 막아요. 나토키나제는 그 피떡을 녹여서 없애버려요.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요. 병원에서 주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보다 효과가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장수하는지 아세요? 나또를 매일 먹어서예요. 우리나라는 청국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끓이면 안 돼요. 나토키나제는 열에 약해요. 100도만 넘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청국장찌개 끓 끓여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럼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맛만 즐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밥 위에 청국장 한 숟가락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 드시는 거예요. 밥이 뜨거우니까 청국장이 적당히 데워져요. 그 정도 온도는 괜찮아요. 끓이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효소가 살아있어요. 두 번째는 된장국 끓이다가 불 끄고 청국장 한 숟가락 푸는 거예요. 여열로만 데워지게 하는 거죠. 뜨끈한 국물에 청국장을 풀면 적당히 따뜻해져요. 그 상태로 드시면 돼요. 다시 끓이면 안 돼요. 불 끄고 마지막에 넣는 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냐고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해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틀에 한 번씩 드시면 딱 좋아요. 양은 한 숟가락이면 돼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청국장도 염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에 안 좋아요. 제 단골 중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76세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혈전이 있어서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5년째 드셨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심했어요. 코피가 자주 나고요. 멍이 잘 들고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요. 너무 힘드셨대요. 제가 청국장을 추천드렸어요. 와파린 드시면서 청국장도 같이 드시라고요. 단,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의사한테 물어보셨더니 청국장은 자연식품이니까 드셔도 된대요. 대신 와파린 용량을 조금 줄였대요. 3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청국장 드셨어요. 밥에 비벼서요. 3개월 후에 혈액 검사 받으셨는데요. 혈전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의사가 놀라셨대요. 와파린을 더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지금은 와파린 완전히 끊으셨어요. 청국장만 드세요. 부작용도 없고 건강도 좋아지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 시간이에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황금 시간표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세요. 기상 후 1시간 이내가 좋아요. 아침을 거르시면 절대 안 돼요.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점심까지 안 먹으면 간이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침 메뉴는 이렇게 하세요. 통들깨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이나 미역국 한 그릇, 김치 조금, 나물 반찬 한두 가지요. 여기에 계란 하나 삶아서 드시면 완벽해요. 단백질도 채우고 영양도 균형 잡히고요. 아침 30분 전에는 블루베리 한 줌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돼요. 2시, 3시에 점심 먹는 분들 계신데요. 그럼 저녁 시간이 애매해져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혈관도 안정돼요. 점심은 좀 푸짐하게 드셔도 돼요. 활동하는 시간대니까요. 고기 드셔도 되는데 지방 적은 부위로 드세요. 삶거나 찌거나 구운 걸로요. 튀긴 건 절대 피하세요.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저녁은 6시 전에 드세요. 늦어도 7시를 넘기면 안 돼요. 왜냐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소화하느라 혈관 회복이 안 돼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밥 반 공기 채소 위주로요. 청국장 밥 비벼 드시면 딱 좋아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과일도 안 돼요. 과일의 당분이 밤에는 지방으로 바뀌어요. 꼭 뭔가 먹고 싶으시면 오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만 드세요. 그것도 8시 전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통들깨는 현미밥에 섞어서 하루 한 끼,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에 한 줌, 청국장은 이틀에 한 번 밥에 비벼서요. 그리고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 지키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굶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3개월 후에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져 있을 거예요. 혈관 나이도 젊어질 거고요. 제 단골 분들이 증명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40년 약사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녹음하면서 저는 떨렸어요. 왜냐고요? 이 영상이 나가면 제약회사에서 연락 올 거예요. 동료 약사들한테 욕먹을 거고요. 영업 방해한다. 약 팔아서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소리냐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김영자 할머니, 이철수 할아버지, 박순희 할머니 이분들이 제 손을 거쳐간 약 때문에 고생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2+1 등급 한우. 튀긴 음식, 회식 술자리 이 세 가지는 당장 끊으세요. 이게 여러분 혈관을 막고 있어요. 마블링 많은 고기는 독이에요. 쇼트닝으로 튀긴 음식은 플라스틱이에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는 건 죽음의 조합이에요. 오늘부터 끊으세요. 당장요. 둘째,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 이 세 가지만 드세요. 통들깨는 현미밥에 이큰술 섞어서 하루 한 끼요. 블루베리는 아침 공복에 한 줌 50g이요. 청국장은 이틀에 한 번 밥에 비벼 드시거나 불 끄고 국에 풀어서요. 절대 끓이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3개월 드시면 혈관이 달라져요. 제가 보장해요. 셋째, 약은 수치만 낮춰줘요. 혈관 청소는 음식으로만 가능해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약 10년 먹어도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는 못 치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져요. 진짜 치료는 음식이에요.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이 진짜 약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혈관은 회복 능력이 있어요. 제 단골 중에 81세인데 혈관 나이가 20년 젊어지신 분 계세요. 통들깨 밥이랑 블루베리를 1년 드셨더니 그렇게 되셨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일시정지 누르세요. 메모장 꺼내세요.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 이렇게 적으세요. 오늘 마트 가세요. 지금 당장요. 통들깨 한 봉지,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청국장 한 통 이렇게 사세요. 합쳐서 2만 원이면 돼요. 그 2만 원이 병원비 200만 원을 아껴줘요. 스텐트 시술비 500만 원을 아껴줘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블루베리 한 줌 드시고요. 30분 후에 통들깨 현미밥으로 아침 식사하세요. 김치랑 된장국이랑 계란 하나 삶아서요. 그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개월만 해보세요. 딱 3개월만요. 그럼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댓글에 다짐 하나씩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통들깨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요. 내일 아침 블루베리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한우 대신 통들깨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돼요. 댓글 보면서 서로 응원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함께 혈관 되살려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지혈증 있으신 분 많으시죠?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콜레스테롤 약만 먹으면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모르세요. 약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대동맥 박리는 골든타임이 30분이에요. 30분 안에 병원 못 가면 끝이에요. 그 전에 예방해야 해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대동맥이 안 찢어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없이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 잡는 음식 3가지, 인슐린 끊는 방법, 투석 안 하고 사는 비법 이런 거 다 알려드릴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높으신 분들은 꼭 봐야 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 없애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도 계단 뛰어오르는 방법이요. 연골 재생시키는 음식, 통증 확 잡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요. 기대해 주세요. 혹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시거나 스타틴 약 부작용으로 고생하시거나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3개월 후에 좋아졌어요. 하시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이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혈관 건강하게 지키시고요.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세요. 음식으로 건강 지키세요. 2플러스 1등급 한우 광고 보시면 끄세요. 치킨 광고 나오면 채널 돌리세요. 그 대신 마트 가서 통들깨 사세요. 블루베리 사세요. 청국장 사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세요. 손주들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으시죠? 며느리, 사위한테 병원비로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2플러스 1등급 한우, 튀긴 음식, 회식술 이 3가지는 끊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 남편도 지금 통들깨 밥 먹고 있어요.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어요. 저도 블루베리 매일 먹어요. 60대인데 혈관 나이는 50대래요. 제 가족이 증명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일시정지 누르고 메모하세요. 통들깨 블루베리 청국장.
그리고 오늘 마트 가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